보면 테슬라는 중국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거는 네 지난번에 여러 차례 한번 저희가 중국 리스크를 한번 다뤘었고요. 별도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도 중국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테슬라가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지 특히 원자재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지난 선거 때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저기 BBC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한 달 전쯤에 직접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국하고 갈등들이 심화되는 것 정말로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시장은 지금 전기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시장보다 큰 세계 제1의 자동차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전기차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20%가 전체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20%를 이제 넘어서면서 거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윗 포인트 그러니까 요 완전히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는 그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경쟁 또한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독일계 기업들도 이제 정신 차려서 폭스바겐이나 벤츠들도 이제 중국에다가 물량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서 중국계 기업들이 우선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여기에 테슬라 그리고 독일계 기업들 이렇게 또 미국에 있는 GM이 이제 상하이 자동차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러면서 사실은 대단히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미국보다 더 심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상하이 공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이 공장은 땅 자체의 주인은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임대를 통해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임대 기간은 거의 단기간에 항상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더라도 중국과 관련돼서는 전혀 발언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 저의 판단은 아무리 지금 미국이 강세로 가도요. 우선은 첫 번째 중국하고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은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TSMC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TSMC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중국의 경제도 무너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2차 세계의 어떠한 냉전이 시작이 될 경우에 사실은 중국 경제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극단에 가서는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관리되는 것, 매니징되는 그런 부분들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또 다음 선거도 사실 몰라요.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또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중국 리스크는 테슬라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소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터지지 않았고 리스크 그 자체가 매니징되는 지금 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기 때문에 저희 오테라 구독자분들도 끊임없이 중국 문제는 봐야 되고 거의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중국 문제를 언급을 할 거예요. 오늘도 중국 문제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늘 체크를 해드리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워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테슬라에겐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나 뭐 SK 뭐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좋진 않죠. 한국 경제도 좋진 않지만 미국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기업은 두 개입니다. 테슬라하고 애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좀 지내라라고 저희가 좀 말을 하고 싶네요. 아무도 듣지 않겠지만